안녕하세요. 처음 언어를 접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단어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기능으로 이 단어장을 효과적이고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언어 공부 내내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언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천천히 저와 함께 단어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우측 상단에 9개의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스프레드시트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로 훌륭한 단어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셨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상단의 커다란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해 볼게요. 평소 엑셀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낯익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엑셀로 단어장을 만드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바로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함수 때문인데요. 이 함수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제공해주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함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만 제공하는 놀라운 기능인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화면에서 등호 표시 후 함수를 기입하여 사용하시면 되세요. 등호 표시 후 구글만 기입해도 구글로 시작하는 함수가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이 되실 텐데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선택해 주시거나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함수 위에 올리시고 탭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여지는 설명대로 차례로 입력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게 해보았습니다. cat이라는 단어가 표기된다면 제대로 값을 입력했다는 뜻이 됩니다. 구글 트랜스레이트 함수는 특정한 단어를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번역기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기입 방법은 텍스트엔 번역하고 싶은 단어를 적고 출발어엔 그 단어가 어느 나라 단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어엔 어떤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지를 차례로 입력시켜 주시면 된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싶다면 텍스트엔 고양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출발어는 KO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기 때문에 도착어는 EN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제 기능을 아셨으니 바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고양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번역해보고 싶은데 매번 이 함수에 들어가서 단어를 수정하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함수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지워주시고 옆에 칸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상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빈칸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책상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게 보이시죠? 보기 편하게 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칸을 선택하시고 테두리를 지정해주세요. 왼쪽은 단어라고 쓰고 오른쪽은 번역이라고 적어줄게요.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맨 윗줄엔 컬러를 입혀줄게요. 벌써 멋진 단어장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 셀을 복사해줄게요. 입력값이 없을 땐 에러가 나네요. 그럼 이번에는 빈칸이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해볼게요. if error라는 함수는 에러가 날 때 값을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사용하던 구글 트랜스 함수를 값에 넣어주시고 오류인 경우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에러가 발생한 칸에 들어가서 if error 구문을 추가해줄게요. 그럼 이제 단어가 제공되지 않아도 에러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단어를 넣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이번엔 영어 대신 프랑스어로 번역되게 해볼까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함수에 들어가서 en 대신에 fr를 입력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프랑스어 단어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번 함수를 수정하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볼까요? 그러려면 각 나라별 언어를 지칭하는 코드를 알아야겠네요. 영어는 en, 프랑스어는 fr, 스페인어는 es.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언어를 번역할 수 있으니 구글에서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코드를 불러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코드를 불러오기에 앞서서 나라별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번역이라고 적어놓은 곳에 언어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맨 아래의 셀 작업 더보기에서 데이터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규칙을 추가한 후 기준에서 드롭다운 범위로 수정한 후에 이 사각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줍니다. 데이터 범위는 영어부터 네덜란드어까지 국가명만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나라명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이 버튼이 동작되게 하려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에러 메시지는 아무 목록이나 선택해주면 없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vlookup 함수는 보시는 내용과 같은데 요약해보면 검색하고 싶은 목록인 나라명을 나라 이름이 있는 범위에서 나라별 고유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적용시켜 볼게요. 검색할 키는 방금 전 만들었던 국가명이 뜨는 팝업 버튼을 선택해주시고 범위는 나라별 코드를 적은 도표에서 국가명과 코드를 전부 선택해줍니다. 새기는 범위에서 몇 번째 줄인지를 적으면 되는데 국가별 코드를 불러올 거라서 두 번째 줄을 뜻하는 숫자 2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정렬됨은 일치하는 값을 찾으라는 false인 숫자 0을 적어주세요. 목록에 맞추어 단어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셀을 복사하기에 앞서 지정 범위가 변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절대값으로 바꿔줄게요.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움직이고 F4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칸에 복사하여 단어장을 완성해보세요. 나라를 선택할 때마다 코드가 바뀌면 제대로 입력이 된 거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언제나 한국어만 입력해서 단어를 찾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입력되는 단어의 언어를 자동으로 인지하게 해줄 거예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함수에서 기존의 KO 대신에 오토를 입력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완성된 셀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다국어 단어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언어라도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서 원하는 언어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국어 공부에 정말 유용한 단어장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단어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단어장의 한계점은 바로 발음이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단어장을 만들면 바로 이 발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발음을 들을 수 있게 도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이퍼링크 함수를 이용해서 발음을 들을 수 있게 해볼까요? 구글 번역기를 열어주시고요. 왼쪽 상단의 번역 글씨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제 URL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며 아무 단어나 적어보세요. URL에 보시면 입력하신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바뀐 URL을 확인하시고 입력한 단어 앞까지만 복사를 해주세요. 하이퍼링크 함수에 복사한 URL 주소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감지될 단어의 위치를 AND 기호를 이용해 지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형태의 표시 기호를 입력해주시면 나만의 단어장이 완성됩니다. 평소 공부하면서 발음이 어렵다던지 암기가 필요한 단어를 잘 정리해두면 출력해서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사용도 하시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발음도 체크하시면서 능률적인 어학 공부에 활용해보세요. 나만의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력이 제공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언어 공부만큼은 내가 습득하는 게 가장 멋지겠죠. 저도 틈틈이 공부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엔 지금의 과정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여드리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